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오늘은 적은 월급으로도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수입이 적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이 없으시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맞벌이가 아닌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며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또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3남매를 교육시키고 또 저희 부부의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을까 계속 공부하며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몇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제 채널을 통해 월급 200만 원 초반에서 시작한 가정에서 어떻게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켜 갔는지 함께 나누며, 저도 자산 증식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 가며 성장해 나가고, 또 저의 정보 나눔이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또 목표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부족한 점은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점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 2020년 한국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천만 원에서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2,910만 원인데,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월급이 24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만약 크리스찬으로서 또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여러 헌금을 제하면 약 2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셔 하셔야겠죠. 그리고 평균 연봉이 이것보다 더 안 된다면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에 대해서 드리면서 또 돈을 잘 운영하는 지혜들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또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저희 남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11조와 여러 헌금을 하면서도 3년 동안 모은 돈이 4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또 월급이 어느 정도 됐냐면 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여러 세금이나 뭐 국민연금 그런 거를 제외하면 조금 더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고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할 즈음에는 5천만 원짜리의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펀드를 하기도 했지만 돈을 거의 저축성으로 모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저축 이자가 5%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1~2% 정도니까 그때에 비하면 높은 거지만, 지금 알고 있었던 주식 투자 방법을 그때 남편이 적용했더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 남편보다 훨씬 이런 재정에 대해서 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남편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용돈을 받는데 그 돈도 다 쓰지 않고 5만 원 정도는 적립식으로 제가 추천해 준 ETF 종목으로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꼭 사용을 하셔서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내서 그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대부분 재테크, 짠테크로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투자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유튜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원하는 목표 금액을 만들 때까지는 생존을 위한 지출 이해는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을 이룬 지금도 낭비나 사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수입에 맞춰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쓰임새가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이죠. 당장 나가서 10,000원 벌기는 어려워도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소비 통제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소비 통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수입이 증가할수록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최대한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의 연봉이 향상될 시점에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와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절약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은 '너무 내가 공상스러운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유튜브들의 영상을 보니 정말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소비를 통제하며 시드머니를 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고, 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약과 검소한 생활은 기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절약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목표한 금액이 모아졌을 때는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사치나 낭비는 또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계부를 사용하셔서 꼭 지출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산 증식의 두 번째 방법은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크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관심이 많지는 않고요. 혹시 다음에 또 제가 부동산 투자까지 관심이 가서 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또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를 공부하며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시점에서 저축으로만 자금을 모으지 않고 지금 하듯이 꾸준히 주식을 병행했다면 4천만 원이 아닌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이 적으신 분일수록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면 좋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더 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정말 1,000원만, 그리고 ETF 투자는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리 계산기로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여 연평균 10% 정도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5년을 투자했다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가 아니죠. 10년 동안 거의 15% 정도라고 사실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10%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10년이니까 총 투자액은 6천만 원인데, 이거를 10%로 해 보면은 이자가 약 2천만 원으로 5년 만에 8천만 원 정도가 모아집니다. 그리고 15% 이율로 생각을 해 보면 투자액은 6천만 원, 그리고 이자는 3,300만 원. 그래서 총 모아지는 금액이 9,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또 25%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20%일 때는 이자가 4,7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1억 7천만 원, 1억 7백만 원이 되죠.
만약에 25%이다. 그러면 투자액은 6천만 원인데 오히려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6,300만 원으로 총 금액이 1억 2,300만 원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또한 이런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금방은 5년으로만 한정을 해서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만약 10년이 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놀랍게 또 바뀝니다. 여러분이 복리 계산기를 어플에서 다운받으셔 가지고 한번 계산을 또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소득만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절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200만 월급이 200만 원인데 절반을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약과 함께 주식 투자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이다, 사회초년생이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훨씬 더 가정을 이룬 사람보다는 소비해야 되는 돈이 적잖아요. 그럴 때 사회초년생일수록 빨리 절약과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1억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주식 투자와 같이 한다면 정말 5년 만에 또 어 금방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목표한 금액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5천만 원을 내가 뭐 5년 안에 모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1억을 내가 5년 안에 모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또 이런 금액을 목표를 한 금액을 가지고 또 결혼하실 때나 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사용을 할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S&P 500에 투자하면 무조건 연 평균 이율 10%를 보장하느냐? 사실 아니죠. 지금까지는 연이율이 S&P 500이 10% 이상이었잖아요. 모든 투자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보장을 원하면 은행에 1에서 2% 이자만 받고 저축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주식을 오늘 사서 며칠 뒤에 파는 단기 매매가 아닌 3년, 5년, 10년 이상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손해볼 수 없는 구조가 주식 투자입니다. 장기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이나 영상을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저도 아직 어떻게 보면 주린이지만 1년 정도 주식 투자를 진행해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사실이 더 확신이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아무 주식이나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상장 폐지되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량한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우량한 기업인 줄 판단하기 어려운 저와 같은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ETF나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경험할 수도 있고, 특히 요즘은 4차 산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또 자율주행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여기와 관련된 반도체 ETF, 또 전기차 ETF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10%가 아니라 20%또 30% 이렇게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 종목을 보시면 S&P 500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여기에 저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현재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 흐름이 바뀌면 투자 종목들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런 ETF에 투자 중이고,
정말 은행 이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산 증식의 첫 번째는 지출이 수입보다 반드시 적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적립식으로 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수입이 적은 분일수록 반드시 가계부를 사용하셔서 지출을 통제하시고 또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정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또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공부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 함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자산을 성공적으로 증식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